내년 정부 예산안이 총 10조 1,6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1조 1,041억 원, 12.2%가 증가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정부 취약계층 지역사업 같은 경우가 풀 예산으로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약 500억 정도가 우리 충남에 이제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실제 확보액은 10조 한 2,1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은 1조 1,041억 원이 맞는 게 아니라 10조 그러니까 10조 1,630억 원이 맞는 게 아니라 10조 2,130억 원이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수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이 정부 긴축재정을 해서 올해 그 정부 예산안이 역대 2.8%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는 12.8% 정도가 증가된 그런 수치다. 그래서 증가 폭면에서 역대 최대고 또 이 고정사상 최초로 10조 원대가 넘었고 도달을 했고 또 저희가 올 연초에 계획했던 10조 원을 무난히 돌파를 하고 확보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은 지역에 확보한 사업이 총 신사업이 66건, 66건이고 1,035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 1,035억 원이 확보가 됐지만은 66건 이 부분의 총 사업비는 3조 5,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충남 발전에 추석이 될 사업들이 대거 반영이 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동혁 의원이 예결 소위 국민의힘 예결 소위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책의장을 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다른 분들도 다 노력을 했지만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장동혁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또 성일종 의원 이 세 분한테는 정말로 이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 정부 예산에 몇 가지 특징을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영재학교가 충남 영재학교가 내부에 이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첫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린 유해임 핵심부품 시험 평가센터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미래전략 그런 산업 육성에 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홍성 예산에서 국가산단을 지정을 따로따로 공모를 했는데 홍성만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예산에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릴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만들겠다. 그린바이오 사업단지를 만들겠다. 이랬는데 그린바이오 이 벤처 캠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0만 평의 그린바이오 산단을 우리가 수정하는 데 있어서 큰 개혁을 받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간척지 스마트 양식 단지 등 농업 발전
인프라 구축에 그 사업들을 확보했다 말씀을 주십니다. 그리고 풍익취약연구원, 또 충남 재활병원 등 도민 안전 확충을 위한 역전 사업들이 다수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. 또한 평택 이전 미군기지 반경 3km 이내에도 불구하고 이 아산이 특별법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분포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산 분포 원부심 연결 도로 사업 총 사업비가 430억 원인데 10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. 그리고 나머지 그 협의를 했던 두 개 사업 복합문화센터하고 다국적 스포츠센터도 국비를 연차적으로 주겠다 하는 약속도 받았고 또 확보 예정입니다. 다만 이제 정부 예산 확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이제 결정이 된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예산 줄수 없다 해서 일부 저희들이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좀 미뤄짐에 따라서 예산을 담기에 좀 한계가 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규모 SOC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2025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없어서 SOC 사업에 있어서 큰 진척이 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11조를 넘기겠다 해서 그 목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예산 부서나 이 관련 부서에서는 좀 예산을 좀 11조보다 좀 낮게 좀 잡아야 된다 지금 얘기를 좀 하거든요. 그 이유는 한 1조 6천억 정도가 올해 이제 이 서해 곡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그 SOC 인프라 구축 그 사업의 예산이 이제 내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서 1조 6천억 정도가 약 줄어듭니다. 그렇게 되면은 1조 6천억을 저희가 또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더 추가적으로 또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확보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적게 잡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11조를 목표로 잡고 11조를 넘기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.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지만은 그동안 이런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지금 들어와서 두 번의 그런 국가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두 번째인데 사실은 8조 3천억대에서 10조 3천억대 가까이 갔으니까 한 2조 가까이 늘은 건데요. 기간으로 1년 반이고 또 회계상은 2년인데 충북 같은 경우가 내년에서 한 8조 8천억대 정도인데요. 그러면 저희가 이게 좀 많은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충북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두 번째로는 해양수산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즐거워 충북이나 이런 데가 아니에 지금 한 3조 2조 한 3조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요. 우리가 조금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. 그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소홀히 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다. 그래서 앞으로 11조 임기 동안에 적어도 12조 이상은 제가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가 올해 막바지인데 또 하나는 올해 연말까지 끝나면 연초까지 끝나면은 이제 내년 4월에 총선거이기 때문에 국회가 잠시 또 쉬고
그 선거 끝나면 한 번 내기 뭐 잘해야 저도 꽤 오래 생활하면서 그런 이 관련해 보면 한 번 내기 두 번 정도 그 본회의나 아니면 상임 정도가 열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말 전에 모든 부분들이 끝나야 그래도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. 저희 도가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해서 총 9개의 법률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하고 또 심의 중인데요. 보건의료기술진흥법, 이건 이제 치약연구원 설립과 마련하는 그런 법인데, 이건 내일 이제 법사위 전체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기로 지금 여야가 합의를 지금 한 그런 상황이고, 그렇기 때문에 치약연구원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경찰복지법, 이건 이제 군립경찰병원 분원 설치할 때 예산 결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. 저희 당에서는 제가 이 행안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법을 대표가지고 했고,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부분들을 병합심리를 하는데,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이제 통과됐고, 그래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큰 문제가 없이 좀 통과되리라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장동혁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요. 지금 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데 내일 모레 정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이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. 다만 이제 사법에서 정부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문제도 참 좀 해소가 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법 하고 또 미군 이전 혜택 지원법, 또 은행법, 또 방송법, KBS 이제 평양 방송 초급 이 설립하는 문제, 그다음에 폐기물 축지법 같은 경우도 임자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민간 폐기물 사업장 관리 강화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충남도나 또 이 기초단체에서도 여기 좀 관여할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, 이 업자들이나 아니면 뭐 환경부에 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이유는 좀 간단히 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, 지금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폐기물장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 폐기물장이 그 산업단지에 나오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방이 되는 그런 지금 전국에 개방되는 이러한 지금 것이 우리 지금 규정이에요.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, 또 두 번째로는 충남이나 충북이나 이 수도권에 가까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 긍정적이지만은, 민주사회만은 긍정적이지만은,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에서 전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폐기물 같은 경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열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건 민간한테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충남이나 아니면 또 각 지자체에서 그 폐기물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관여를 할 수 있고, 또 운영도 앞으로는 그 지자체에서 함을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트여야 된다. 그리고 또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인간극장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떠나면 뭐 50년이나 100년 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폭우라든가 아니면 자연 재난이 있을 때에 예를 사후의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거 지방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을 넣어서 마련된 그런 폐기물 시설 축지법이다 설명을 드리고요. 그리고 지금 천안 이 성안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에 더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
평택에서 반대를 하고 안성하고 이 안성천 문제인데요.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해제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 안 된 부분을 좀 법안으로 해서 풀어서 이또 천안 성안 지역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하려는 법안인데요. 이 부분도 상임위에 배워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제가 9가지 그런 법안을 도 차원에서의 도의 그런 사업과 또 발전 또 그 도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